미래는 뒷전, 현재만 챙기기에도 바쁜 요즘이죠. 하지만 결코 놓을 수 없는 평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그 한반도 청년은 누구냐 했을 때 결국 남한 청년과 북한 청년이잖아요. 지금 현재 남한 청년들한테 주어진 현실은 3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면에 장마당 세대들이 북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지 않을까. 여름밤 남북 청년들이 함께한 뜻깊은 만남. 지금 가보시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옥상 강당.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독특한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모임의 주인은 남한 청년들과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탈북민 청년들인데요. 정신적인 독립보다는 경제적인 독립을 먼저 좀 이루고 나서 그 이후에 공부를 좀 더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창업에 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그리고 이제 창업을 먼저 했던 여러 선배님들의 어떤 시행착오나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좀 배우는 시간을 갖자. 남북 청년들을 위해 야심차게 나선 4명의 경제 멘토가 있습니다. 탈북 9년차, 서강대 스티브 잡스로 유명한 스마트폰 수리공 김학민 대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자, 공유공간 플랫폼을 만든 정수연 대표, 탈북민 출신 사회적 기업가로 탈북민의 자립을 돕는 박요셉 대표,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해 소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권호연 씨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공감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런 통일 얘기 아니면 남북 문제 얘기를 좀 더 편하고 재밌게 또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좀 더 지금의 이제 청년들 중에서도 좀 더 새로운 길을 도전한 그런 창업가, 청년 창업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 경제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미래 통일 경제 지도를 구상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이야기. 먼저 탈북민 창업가들이 통일 이후 남북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친구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창업 교육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탈북민 문제, 통일 문제,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남한 친구들한테 너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되 북한 친구들을 너희 비즈니스 모델에 포용해가지고 인클루시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친구들은 와라.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평화 경제를 이제 꿈꾸면서 70년 넘게 헤어졌던 우리 남과 북의 다른 문화를 함께 존중하고 그쪽 문화도 함께 배우려는 그런 낮은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평화 경제의 한 퍼즐을 하나씩 만들어 가서 거대한 그런 평화 경제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 우리가 옛날에는 다 물건을 고쳐 쓰고 수리하고 수선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곳은 이런 문화가 아주 많이 장려되는 곳입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버리죠, 바꾸죠, 빨리빨리 이런 문화의 패턴 속에 굉장히 살아가고 있더군요. 앞으로 남북 교류의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북한에 필요한 겁니다. 더 무엇이 잘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북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열어줄 때 가서 할 수 있는 준비만 갖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수리 사업을 한국에서 잘해서 남북의 문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인민잡스라는 회사를 여는 것이 꿈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남한 창업가들도 청년들에게 해줄 말이 많은데요. 런던은 비어있는 건물에 세금을 때립니다. 건물주한테 도시를 능동적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세금을 때려요. 그래서 세금을 내기 싫으면
미너스페이스 같은 회사에 맡기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부동산을 잘 공유하고 장기로 운영을 하면 그 지역에 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 난민, 또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러한 이제 런던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자기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남북의 평화 경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되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디지털 플랫폼이 요즘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디지털 플랫폼들이 어떻게 모두의 것이 돼서 세상을 좀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때 모두가 그걸 같이 누릴 수 있을까? 플랫폼들 혹은 민주주의가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 그러려면 정보도 더 많이 공유돼야 되고 뭔가 내가 참여해서 내가 참여한 것들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한편으론 과거 고생하던 시절을 모르는 무기력한 세대라고도 하죠. 하지만 오늘 평화 경제를 논하는 그들의 모습에선 현실의 어려움을 헤치고 남북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젊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남한과 북한의 청년들이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 오신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플랫폼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서 본인이 기업도 한번 세워보고 고용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델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자립을 할 수 있는 탈북민들이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또 다른 탈북민을 채용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과 북 청년들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서로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두 번째는 이제 함께 이제 저희가 이제 통일 대한민국으로서 이제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앞날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때 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업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 나갈 남북의 청년들. 그들의 희망이 실현될 통일 미래를 그려봅니다.